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국방 소식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자, 제목을 보시면 조지 워싱턴의 귀환. 그러니까 뭐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온다는 게 아니고 미 항모 조지 워싱턴 함이 귀환한다는 겁니다. 진짜 전략 억제 시대가 개막됐다. 이게 도대체 뭐냐? 중국 그리고 북한 큰일 났다 라는 건데 그들이 왜 큰일 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이후 7년 만에 부산에 입항하는 초대형 항모죠. 칼 빈슨 함인데 칼 빈슨 함은 한 번이 70번이에요. 이 사진은 2013년도에 부산에 들어왔던 사진인데 이때는 이 항모에 F-18 레거시오넷 그리고 F-18 슈퍼넷 등 F-18만 탑재되어 있었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칼 빈슨이 6년 만에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23년 11월 15일 언론 보도 정황을 보면 미국 핵 3축 전략 자산 중의 하나인 전략 폭격기 B-52가 지난달 중순 서울 아덱스 이후 약 한 달 만에 한반도를 다시 찾았다. 내주에는 미 핵 항공모함 또한 한반도를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칼 빈슨 부산 입항은 21일 전후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11월 21일 날 아마도 오전쯤에 칼 빈슨 함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럼으로써 여기에 있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하선해서 육상으로 들어와서 부산 지역에 관광을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칼 빈슨이 들어온다. 자, 칼 빈슨은 어떤 전력이냐? 6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 엄청나게 세게 바뀌었어요. 바로 F-35C 탑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F-35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인테그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칼 빈슨에 탑재되는 4개 비행대 중에 1개 비행대 147 비행대를 F-35C 스텔스 전투기로 바꾸어서 1개 비행대가 옵니다. 그러니 이 칼 빈슨에는 30여 대의 슈퍼넷 그리고 10대의 F-35C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가 된 상태로 온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F-35C 비행대 하나가 뭐 대수냐? 그런데 대수입니다. 슈퍼호넷 전투기와 압도적인 성능 차이예요. 일단 슈퍼호넷 전투기는 전투행동 반경이 짧습니다. 덩치는 큰데 전투행동 반경이 불과 722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F-35C는 1100km나 되기 때문에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북한 전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급유 없이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F-35C죠. 그런데 슈퍼넷은 평양까지 가려면 항모가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또 이 슈퍼넷은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이 황해도에 있는 레이더에 잡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F-35C는 F-35B가 탑재하지 못하는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죠. 그것도 2발이나. 그래서 10대가 칼 빈슨에 탑재돼서 오니까 20발의 벙커버스터를 미국이 때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국도 F-35 40대나 있는데 이건 뭐 10대 가지고 한국은 북한 때리러 안 들어가죠. 그런데 미국은 수 틀리면 들어가죠. 그러니 이제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 F-35 있었죠. 그런데 거기는 B형이기 때문에 1000파운드밖에 안 돼요. 벙커버스터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하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해군 경항모 안 된다. 정말 전략적 억제를 가지려면 이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탑재할 수 있는 F-35C 탑재할 수 있는 캐타필트로 쏘는 이 정규항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벙커버스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인 성능 차이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F-35C 탑재 항모가 반가운 이유는 그동안 전략적 억제력이 없었던 동북아 미군이에요. 미군 이 항공자산들을 보면 우리 오산 기지에 51 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F-16CD형 그리고 A-10C 공격기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이 A-10 공격기도 2029년까지는 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꾼다 하더라도 F-16하고 바꿀 거예요. 지금 이제 퇴役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F-16CD도 2029년까지는 쓸 거예요. 2030년대 초반까지 씁니다.
이 A10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하고 2029년까지 이 수리 계약을 다 맺어놨어요. 그래서 2029년까지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군산기지에 있는 F-16도 마찬가지로 2030년대 초반까지 쓸 거예요. 왜냐? 원래 군산기지에 제일 먼저 F-35가 들어온다라는 예상이 언론을 통해 있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미 공군은 F-35 전력을 블락 4에 가서 그게 진정한 전력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게 완성형 전력이고, 블락 4가 지금 개발과 생산이 좀 딜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오산 군산기지의 F-35는 30년대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은 F-16 씁니다. 그리고 일본 혼슈 북단에 있는 미사와 기지, 여기도 와일드 위즐 임무의 F-16 비행단이 있죠. 이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히로시마 옆에 이와쿠니, 여기 해병 항공단, 여기는 F-35B 두 개의 비행대가 있는데 벙커버스터 못 쓰죠. 그리고 제5 항모 항공단, 이게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모 지원하는 비행단인데, 여기에 F-18E 슈퍼호넷 전투기로 구성된 3개 비행대가 있어요. 슈퍼호넷이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로 정말 평양까지 들어가서 벙커버스터 내리 꽂을 수 있는 이런 전력이 들어온다라는 건데, 벙커버스터 뿐이냐? 아닙니다.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B-62-12 전술핵폭탄인데, 최신형 전술핵폭탄이죠. 이건 일반 재래식 벙커버스터가 아니고 핵 벙커버스터예요. 2022년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 B-61 계열의 핵폭탄 최신 개량형인데요. 0.3kton에서 50kton까지 폭발 위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지면 탄착 후 운동 에너지로 3에서 6m를 파고 들어간 뒤 폭발해 인공 지진을 일으켜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 핵폭탄입니다. 2000파운드 범용 폭탄과 같은 규격으로 F-35A 그리고 F-35C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두 발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모 전단을 전략자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략자산쯤 되면 핵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기체계 하나를 가지고 전쟁의 대세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략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슨 함에 B-61-12 핵폭탄이 실려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실려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진 않죠. 어쨌든 그거는 탑 시크릿이니까. 그러나 실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칼빈슨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스텔스 전투기가 전술 핵폭탄인 B-61-12 벙커버스터 핵폭탄을 내리 꽂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자, 또 여기까지 이제 북한이고, 이제 중국은 또 어떡하냐? 중국도 항모전단 있죠. 랴오닝 항모전단, 그리고 산둥 항모전단, 그리고 지금 푸젠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F-35C에 최근에 LRASM이라고 하는 이 AI 바탕의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4발을 외부 무장에 탑재하는 인테그레이션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내부 무장에 JSM이라고 하는 스텔스 대함 미사일 2발, 그리고 외부 무장에 LRASM AI 스텔스 대함 미사일 4발에서 560km 밖에서 스텔스 상황, 또 AI가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들어가는 이런 미사일들을 무려 대당 6발씩 사용할 수 있으니 10대의 F-35가 탑재가 되면 중국 항모 전단을 향해서 무려 60발의 스텔스 미사일을 쏠 수가 있죠. 대함 미사일을. 그것도 강력한 위력의 대함 미사일을. 그러면 중국 항모 전단 생존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불과 이 10대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또 내부 무장창에 그 외에 2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있으니까 공대공 전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대중국 억제력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런데 칼빈슨은 영원히 동북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정기 배치 기간 끝나면 돌아갈 칼빈슨입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는 다시 공백인가? 그러면 동북아시아는 지금 또 F-35C 없는 항모만 있는 건가? 라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자, 칼빈슨이 10월 13일 날 샌디에고를 출항했습니다. 출항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6개월 작전을 하니
내년 3월은 돌아갈 거예요. 자, 내년 3월에 칼빈슨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끝인가? 아니죠. 실함대 현재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F-35 없죠? 그럼 끝인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다시 칠함대로 컴백하고 로널드 레이건이 돌아갑니다. 수리하러 돌아가는데요. 원래 이 칠함대 항모가 키티호크였죠. 그러니 일본은 핵폭탄을 맞았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일본에 주둔하는 항모는 일본의 감정을 좀 고려해서 핵 추진 항모가 아닌 재래식 추진 항모인 키티호크를 배치를 해놨었어요. 그러다가 재래식 추진 항모가 다 퇴역했죠. 키티호크를 마지막으로 전부 퇴역했어요. 그래서 키티호크 퇴역하고 바로 온 항모가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보시다시피 73번,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은 76번. 그러니 조지 워싱턴은 이제 연령이 좀 되어서 20년 된 거죠. 그래서 25년째 들어가서 핵연료 교체를 하러 돌아간 겁니다. 몇 년 동안 칠함대에 있다가 그 사이에 로널드 레이건이 조지 워싱턴 핵연료 교체할 동안 임시로 와준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지금 핵연료 교체 마치니 로널드 레이건은 원래 원주인인 조지 워싱턴에게 이 칠함대를 다시 넘겨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 태평양 함대 대변인실이 23년 4월 28일 날 밝혔는데요.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내년 1분기, 그러니까 2024년 1분기에 도쿄 남쪽의 요코스카 해군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며 현재 칠함대 항공모함 타격전단의 중심이 되는 로널드 레이건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이 사진은 조지 워싱턴이 미 동부 노포크 앞바다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죠. 그리고 군수지연함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훈련 다 하고 내년 3월에 돌아온다 라는 건데 그러면 돌아와 핵연료 교체하고 뭐 쌩쌩하게 해서 오겠네 라는 건데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 핵연료 교체 및 종합재정비죠. 20년 주기로 실시되도록 되어 있는 미국 항공모함의 대대적인 정비공사입니다. 핵연료를 교체하고 통신, 전자장비와 내부 장비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대공사로 통상 4에서 6년이 소요되는데 2016년 미국 본토로 복귀한 조지 워싱턴은 17년 8월부터 23년 5월까지 무려 28억 달러를 들여서 핵연료 교체 및 종합재정비를 실시했고 F-35C 전투기 운용 능력을 부여받고 함대 전력사령부에서 지금 운용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장비, 뭐 내부 뭐 어떤 하다못해 가구까지 전부 그냥 싹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연료를 신형으로 교체해서 앞으로 25년을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조지 워싱턴이 내년 초에 칠함대 오면 그로부터 25년 동안은 조지 워싱턴이 칠함대 붙박이로 배치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F-35C 전투기 운용 능력을 부여받고 온다 라고 됐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지금 훈련할 때 보니까 이렇게 F-35를 엘리베이터에서 오르락내리락 또 위에는 F-35 잔뜩 있죠.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은 칼빈슨이 1개 F-35 비행대를 탑재했지만 여기는 2개 비행대를 탑재할 거예요. 자, 일단 내년에 올 때 이렇게 97 비행대 F-35로 기존 교체를 한 97 비행대를 태우고 올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이와쿠니에 있는 제5 항모 비행단의 3개 슈퍼호넷 대대 중에서 1개를 F-35로 교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지 워싱턴을 지원하는 전투 비행대대는 F-35 2개 비행대 그리고 슈퍼호넷 2개 비행대 해서 4개 비행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F-35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12대 정도가 되는데 20대 정도가 조지 워싱턴에 탑재가 된다. 그러니 지금 오는 칼빈슨보다 2배의 능력, 벙커버스터를 꽂더라도 40발 꽂아버릴 수 있고 벙커버스터 핵폭탄을 꽂더라도 40발 꽂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스텔스 대한미사일 장착해서 중국 해군 공격한다 하더라도 칼빈슨은 60발, 60발 쏠 수 있었는데 여기는 120발을 한 번에 쏠 수 있는 스텔스 대한미사일을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 엄청난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진짜 전략 억지력 구현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 공군에 40대의 F-35 있죠. 그리고 일본 있으면서 또 일본도 이즈모 항모 지금 이제 두 척을 개량 작업을 거의 완료해 가고 있으니까 이즈모 또 있죠. 여기다가 미 해군이 F-35 20대, C형 20대, 그리고 미 해병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 전단에 또 20대, 이렇게 해서 미 해군 해병대가 40대, 우리 한국이 40대, 또 일본이 또 그 정도 해서 100대가 넘는 F-35가 이 동북아시아 지역 우리 한반도 주변에 세팅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전력을 운용하게 될 미 해군이 핵무기를 가진 채로 이 스텔스 전투기를 20대를 한반도에 배치한다, 인근에 배치한다 라는 이런 화끈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